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일카이 긴도안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 직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적이에요. 긴도안은 2023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에서 바르셀로나로 자유 이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2+1년 계약을 맺었죠. 지난 시즌 공식 51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기간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결국 바르셀로나는 긴도안을 맨시티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페드리가 부상이고 가비가 부상이고 더용이 부상인 가운데 긴도안만이 홀로 버텨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미드필드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도안을 떠나보낸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라리가 셀러리캡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 올모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 올모를 선수 등록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 올모는 지난 라리가 1라운드 발렌시아전에서도 출전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결국 다니 올모를 선수 등록하기 위해서 급여의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연봉 2천만 유로를 받는 일카이 긴도안을 희생물로 이적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순간 일카이 긴도안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뒷북이죠. 긴도안 이적은 수요일부터 굉장히 뜨거운 뉴스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맨시티가 긴도안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일처리를 너무 못한다. 해도 너무 못한다. 라포르타 회장과 데코 단장이 이적 시장에서의 일처리를 정말로 개판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통의 클럽은 이적 시장에서 자신들이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을 먼저 정해놓고 그 포지션에서 뛰는 후보군을 나눠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왼쪽 윙어와 피보테 영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왼쪽 윙어로 니코 윌리엄스하고 굉장히 뜨거운 영문서를 뿌렸죠. 그런데 니코 윌리엄스는 영입하지 못했고 다니 올모가 영입됐단 말이죠. 그럼 다니 올모를 영입할 계획이었다면 말 그대로 셀러리캡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죠. 근데 다니 올모를 영입하고 보니 선수 등록이 안 되니까 긴도안을 처리한다? 이거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진짜 이거 뭐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난다, 짜증난다. 자, 그러면 긴도안 이적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지금 이 순간 긴도안은 맨시티 이적 직전입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맨시티가 긴도안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긴도안은 2023년 여름에 FA로 맨시티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고 2+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맨시티에서 바르셀로나로 올 때 자유 이적으로 왔기 때문에 계약 조항에 이적할 때에는 이적료 없이 이적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바르셀로나와 긴도안은 위약금, 잔여기간, 연봉 지급 없이 계약 해지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는 긴도안을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도안은 맨시티하고 1년+1년 자유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잡되 활약상에 따라서 1년 더 추가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긴도안에 대해서는 여러 클럽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클럽들이 긴도안 영입에 관심을 많이 드러냈었어요. 갈라타사라이라든가 페네르바체가 긴도안 영입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동 클럽들, 알나스를 비롯해서 몇몇 클럽들도 긴도안 영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맨시티행을 선택을 했어요. 긴도안은 최고 레벨에서 계속 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맨시티 복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지난 시즌 긴도안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어요. 1990년생이잖아요. 현재 나이가 33살인데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공식 51경기를 소화했고요. 5골 1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라리가에서만 36경기 나와서 5골 9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챔피언스리그 10경기에서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팀 내 출전 시간 1위죠.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는 테오 슈테겐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냐키 페냐가 시즌 초반에 선발 출전하고 그 이후에 테오 슈테겐이 또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긴도안은 계속해서 꾸준히 경기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혹사당하는 거 아니야?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가비, 페드리, 더용이 부상이다 보니까 긴도안이 피보테 위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메짤라 위치에서 끊임없이 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내 최다 도움을 기록했어요. 라리가에서 9개의 도움,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개의 도움, 말 그대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도아는 이번 시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 시즌 말 그대로 팀의 중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출전 시간이 나름대로 보장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많은 바르셀로나 미드필드진을 생각했을 땐 긴도안이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바르셀로나 팬들도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긴도안은 결국 맨시티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긴도안 이적을 선택한 이유는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 올모가 선수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 올모를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긴도안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긴도안을 정리하면서 공간을 만들 생각인데, 사실 긴도안이 떠난다 할지라도 다니 올모 선수 등록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선수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월요일에 한지 플릭 감독과 긴도안이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선발 출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긴도안이 이적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더 강한 내용이 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지 플릭 감독의 선택이 아니라 라포르타 회장이나 데쿠 단장의 선택으로 보이거든요.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긴도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이죠.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긴도안 같은 베테랑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한지 플릭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긴도안은 맨시티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문도 데포르티보를 비롯한 스페인 언론에서는 긴도안과 바르셀로나 선수단의 불화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파리를 상대로 패배했을 때 아라오가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긴도안이 퇴장을 당하면 그것은 극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아라오를 비판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나간 일이거든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긴도안을 이적시킨 데 명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명분이 이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과 관계도 불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도 데포르티보의 보도는 뭐 그렇게 신뢰성이 가지는 않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긴도안을 이적시키는 이유는 셀러리캡 문제 때문이고, 이거는 긴도안의 33살의 나이, 2천만 유로의 연봉,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겁니다. 긴도안이 떠나가면서 약 1,500만 유로 정도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긴도안의 이적이 역시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도안만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미카엘 파에도 이적하기 직전입니다. 렌으로 이적하기 직전인데요. 마르카 보도에 따르면 고정 이적료는 1,100만 유로라고 하는데, 로마노 기자는 1,200만 유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100만에서 1,200만 유로의 고정 이적료가 발생을 하고 옵션으로 400만 유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백 조항을 넣었는데, 이적하고 나서 첫 시즌 끝나고 데려올 때는 3,500만 유로, 두 시즌 끝나고 데려올 때는 4,000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론 조항도 넣었죠. 그만큼 이제 미카일 파에의 잠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영입돼서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고 한지 플릭 감독의 계획에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비토르 오케 같은 경우에도 베티스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르팅 히온을 비롯해서 몇몇 클럽은 비토르 오케 영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비토르 오케가 스페인 무대에서 뛰기를 원했었고 베티스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베티스하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 순간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히바우도 같은 경우에는 비토르 오케에게 바르셀로나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비토르 오케가 베티스에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클레망 렁글레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클레망 렁글레의 연봉을 생각했을 때는 바르셀로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크리스텐센, 에릭 가르시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릭 가르시아와 지로나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크리스텐센도 이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비 라인을 좀 생각해보면 아라오가 부상이잖아요. 물론 아라오가 부상이 아니라고 친다면 아라오, 쿠바르시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라오가 지금 장기 부상이면 쿠바르시,
텐센, 이니고, 에릭 가르시아 이런 선수들로 중앙 수비를 구성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쿠바르시 다음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원은 저는 이니고가 아니라 크리스텐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리스텐센은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라이트백 푸빌의 영입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빌을 영입하면 쿤데를 중앙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쿤데가 라이트백으로 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중앙 라인만 생각했을 때 부상을 당한 아라우를 제외한다면 쿠바르시, 텐센, 이니고, 에릭 가르시아 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지 플릭 감독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셀러리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하피냐도 그렇고 페란도 그렇고 이적설은 계속 나오지만 진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바르셀로나는 원하는 왼쪽 윙어 영입해서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측면 수비수 영입해서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선수 영입이 과연 옳은 것이냐, 선수 등록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물론 바르셀로나의 라포르타 회장은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두 개의 레버를 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키하고 계약이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영입을 할 때 확실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영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자, 라포르타와 데코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라포르타의 지난 3년 반을 한번 돌아보세요. 라포르타가 회장되자마자 메시하고 재계약 실패했죠. 지난 시즌 차비 감독 경질하는 과정, 그리고 데쿠 단장 호키 영입했지 않습니까? 호키 어떻게 할 거예요? 호키 떼돈 들여서 호키 영입해서 베티스로 그냥 임대를 보내요? 확실한 자원을 영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라포르타 회장 한번 돌아보세요. 페란 성공했습니까? 호키 성공했습니까? 오리올 로메오 성공했습니까? 아니, 지난 시즌 영입한 선수 돌아보면 대거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도록 셀러리캡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2년 전 여름 쿤데 등록하는데 어려움 겪었죠. 지난 여름 긴도안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이번 여름 다니 올모 선수 등록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은 니코 윌리엄스 영입 실패입니다. 자, 니코 윌리엄스 영입 호언장담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이적 시장에서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카드가 루이스 디아스야. 근데 루이스 디아스 리버풀이 절대 안 된대. 그 다음 카드가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이야. 근데 하파엘 레앙의 이적료가 9천만 유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누굽니까? 유벤투스의 키에사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적시장 정책은 클럽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차비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선수들을 영입할 때는 내가 전화하니까 선수들이 다 바르셀로나로 오던데? 이런 얘기했는데, 지난 시즌 그 문제 인터뷰할 때는 바르셀로나는 스타 선수를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재정 상태의 문제, 이 스폰서 계약이라든가 1대1 룰 언제 복귀하는 건지 지금 알지를 못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2026년에 바르셀로나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포르타 회장은 24-25 시즌에 성적을 내야 돼요. 그리고 스타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무리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일을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라포르타 회장이 회장 자리에서 못 내려올 거면 데쿠 단장 자르세요. 둘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부하 직원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둘이 똑같이 내가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아직 시즌은 1라운드밖에 안 치렀는데 지금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나 이번 시즌 못 버틸 수도 있는데 진짜. 저는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 이적 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비교하면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에서 돈 쓰고 영입하는 거 보세요. 레알 마드리드 세대 교체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세요. 결국 원하는 선수들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적설만 엄청 많습니다. 영입설만 엄청 많아요. 결국 영입한 선수는 파우 빅토르하고 다니 올모 2명.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2명은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2명 과연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포지션의 선수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다니 올모 영입할 때 선수 등록한 방법을 찾아놓고 영입을 해야죠. 바르셀로나 어디로 가는가? 라포르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빨리 일합시다.
아직 이적 시장 문 닫히지 않았으니까 정리할 선수들 빨리 정리하고 영입할 선수들 빨리 데려오고 선수 등록 착착 하고 그리고 레버 2개 당긴다는 거 빨리 당기세요. 지금 빨리 일합시다. 주말이 어딨어? 빨리 일합시다. 라포르타 데코 일하자. 움직여 무브